예정일이 5월, 7월, 8월, 2월. 5월 8일 은정님 얼마 안 남았네. 딱 20일 남았네요. 뭐 아직 가진통이나 뭐 이런 건 없어요? 별다른 느낌 있을 도 없고. 아 네. 슬기님은 5월 1 일이네요. 슬기님은 어때요? 뭐 아직까지 별다른 거 없어요? 진통이나 가진통이나. 미연님도 5 월이고. 출산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꽤 계시네요. 은정님 둘째세요 지금? 근데 저도 둘째는 큰애는 예정일보다 그 사흘 앞서서 낳았었거든요. 근데 둘째도 사흘 딱 앞서서 낳았어요. 그래서 두 아이가 다르고 날짜는 똑같아요. 26 일로. 큰애가 9월 26 일, 작은애가 7월 26 일. 가진통 있는데 미연님 왜요? 가진통 원래 있어요. 심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대부분 뭐 가진통이 38주 지나면 있다고는 하는데 정말 한 달 내내 하시는 분 있어요. 밤에만 미친 듯이 아프다가 해 뜨면 사라지고 또 밤 되면 아프고 또 사라지고. 그래서 정말 거의 엄마가 약간 양치기 소녀처럼 자기야 배 아파." 이래 가지고 아빠도 막 긴장했는데 해 뜨니까 멀쩡해서 "잘 갔다 와." 이래 가지고 아빠도 몇 번 속고 엄마도 몇 번 속고 이렇게는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 38-9주 뭐 예정일 다가오면 있긴 하지만 정말 출산은 뭐 이따가도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진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이렇다라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가 뭐 저것 때문에 저런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큰애 낳을 때 막 달 되면 이제 일 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잖아요. 갈 때마다 1 센치가 열렸었어요. 그다음 주에 가면 2 센치, 그다음 주에 가면 3 센치, 이제 다음 주 예정일인데. 근데 진통 하나도 없고 가진통 하나도 없고 그거랑 스트레스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 8 개월 지나신 분들 지금 뭐라고 질문 주셨냐면 "가진통이 잦고 심하면 아기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닌가 걱정도 돼요."라고 지금 미연 님이 질문 주셨는데 8 개월 지나면 배 뭉치죠. 그러니까 우리 왜 등산 갔다 오면 다리 땅땅이 알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 쪽에 이렇게 쪼여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그 뭉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자궁 수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직까지 아파라." 이 통증만 없을 뿐이지 배뭉침은 계속 있었고 얘가 수축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축 자체가 뭐 출산을 유발하거나 이럴 정도의 강도가 아닌 것뿐이지 그래서 가진통이 잦고 심하면 엄마는 걱정될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죠. '아 이제 애 나오나? 불안한데?' 하는 그 엄마 심리는 애기한테 가서 애기가 뭐지?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가진통 그 자체가 애기한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연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싸! 은정님 최고. 크리스마스 이브고 둘째가 어린이날 다음 날이에요? 와 한 방에 해결인데. 좋다. 그렇게 맞추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은정님 대박. 최고다. 진짜 안 까먹겠다. 지금 제 손톱이 되게 화려하죠. 제가 손톱이 화려한 날은 그다음 날 아기들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손톱 가지고 애기들이랑 놉니다. 내일 애기들 수업이 하루 종일 있어 가지고 손톱을 화찬란하게 칠해 봤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교원 부원장 강윤경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바일로라도 만나 뵈니 굉장히 좋기는 하네요. 나중에 얼굴 보면은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름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얼굴 봤을 경우에는 이름은 잘 모르는데
오히려 이렇게 있다가 "저 미연이에요." 그러면 "아 미연님." 막 이렇게 더 반가울 것 같아요, 나중에 애기 낳으면.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출산인데요. 아 지금 예정일 5 월이신 분들이거나 6 월이신 분들 출산용품 이런 거 많이 준비하셨죠? 준비 좀 했다 1 번, 전혀 안 했다 2 번. 그죠? 아 어떡하지?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 이제 출산 육아는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이 수업 시간 동안에 위로를 해 드릴까요?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위로해 달라 1 번, 사실을 말해 달라 2 번. 잘 생각하고서는 쓰셔야 돼요. 사실이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그냥 거짓을 알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 등산 갈 때 "얼만큼 가요?" 그러면 "아 예 10 분만 가요." 그러면 그 10 분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막 갔다가 좀 실망하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 분명히 다 2 번이라고 그랬다.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요 나한테. 난 분명히 위로도 해줄 수 있는데 분명히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사실에 속상해하지 않기, 울지 않기, 뛰어내리지 않기. 저 욕은 하셔도 돼요. 욕은 하셔도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가 육아 수업이잖아요. 진짜, 진짜, 진짜 죄송한데 육아용품이 아기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미안해요. 아마 제가 다음 주 수업 들으면은 아마 막 이런 게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아직 준비 안 하신 분은 다음 주 육아 수업 듣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구입하신 분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듣고. 그래서 지금 배송되고 오고 있는 거 역류 방지 쿠션은 괜찮아요. 세모예요, 세모. 그러니까 사도 좋은 거, 안 사면 좋은 거, 세모.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시켰는데요? 한방만 님? 알아야 내가 취소하라고 하거나 뭐 이러고 말을 해줄 수 있는데. 음 그냥 거짓말 보태면 엄마들이 주문한 거 90 스와들러? 그냥 싸게 샀어요? 왜냐면 안 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비싸요? 비싸면 취소해요. 싸면 뭐 '그냥 씁시다.'라고 할 텐데 비싸면 취소합시다. 네 취소해요. 당장 취소. 네 스와들러 그렇게 안 필요합니다, 애기한테. 취소해요. 그 돈으로 엄마 신생아 아기띠요? 빨아 놨어요? 네. 아기띠는 왜 슬링이나 랩 캐리어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갓난뱅이 태어나자마자 써도 되는데 일반 우리 아기띠 있죠. 이렇게 일반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보는 아기띠는 원래는 원래는 아기가 목을 가눈 다음에 쓰는 게 아기한테 좀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엄마가 힘들어서 못 할 거니까 뭐 잠깐 잠깐 외출 시에는 뭐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신생아 아기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육아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다음 주에 질문 주세요. 오늘 이거 하다가는 출산 수업 하나도 못 나가요. 그래서 어쨌든 출산용품 궁금하신 거 다음 주에 질문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혹시 주문 배송되고 있는 거는 그냥 뭐 받으시되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고 아마 환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택되지 말고 박스째 고대로 두고 계셔 주십시오. 대신에 이 얘기는 부모님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엄마 이거 필요 없대." 뭐 "어머님 이거 필요 없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다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알죠? 싹 다 필요하다고 하세요. 대신에
그래 뭐 사줄까?" 그러면은 "아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라고 하세요. 현물 안 됨. 현금. 네. 현금이 좋습니다. 다 현금으로 확보를 해 주면 제가 그 현금을 어찌 쓸지는 다음 주에 어 예 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산합시다. 대표님께서 왜 계속 OT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출산 잘하자, 출산 잘하자." 뭐 "젠틀버스 하자. 캥거루 케어 잘하자."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이거 지금 엄마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중치를 둔다면 이 세 개를 합쳐서 총 10점 만점이에요. 태교, 출산, 육아 다 합쳐서. 점수를 어떻게 배분이 될 것 같아? 중요한 거 몇 점. 뭐 예를 들어 태교 몇 점, 출산 몇 점, 육아 몇 점. 한번 적어 보세요. 총 10점 돼야 됩니다. 각각 10점 아니에요? 10초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그죠? 점수 배분이 다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그냥 주관식입니다. 제가 뭘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 알겠죠? 답이 어느 정도 나오죠? 10초 드릴게 나중에 모래시계를 살까 봐요. 그래 가지고 탁 뒤집으면은 시간 내게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숫자의 의미는 네. 말씀하신 임신 기간, 출산 기간, 육아 기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날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보여 드리냐면 예를 들어 지난주에 태교했었지만 지난주에 태교 배운 거 하고 있어요? 대표님께 수업 들은 거 하고 있다 1 번, 쪼끔 하고 있다 2 번. 대표님한테 이른다 지금. 이거 고대로 캡처해서 보낸다. 이따 혹시 그 9 시에 산모교실 하는 거 오시나요? 나 그때 일러야지. "대표님 엄마들이 안 해." 막 이러면서. 농담입니다. 안 일러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태교 들으셔서 아시지만 안 일러요. 설마. 무슨 말이냐면 임신이나 육아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280 일, 최소한 20년 한다고 그러면 7,300 일. 근데 출산은 아무리 길어봤자 하루밖에 안 됩니다. 하루도 안 되죠,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임신기 때 오늘, 오늘 태교 음악을 안 들었다고 해서 280일 동안 한 번도 안 들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설령 아기를 오늘 혼냈어요. 때렸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날 엄마가 너무 미안해. 잘못했어. 엄마 용서해 줘." 사과를 할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출산은 그러니까 임신기와 육아는 어찌 됐든 내가 못한 것을 보완할 수도 있고 아쉬운 거를 수정할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거를 할 시간이 있다고요. 근데 출산은 내가 오늘 제왕절개했다고 그래서 '아 그럼 나는 내일 다시 자연분만 해야지.' 가능한가요? 내가 오늘 무통 맞았다고 해서 '아 내일은 다시 무통 맞지 말아야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출산은 수정 보완이 불가능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보면 내 아기가 태어나서 80 세까지 산다 그러면 출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예요? 하루예요. 하루도 안 걸리죠. 왜 초산모는 14 시간에서 16 시간 진통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작 요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나는데 이 하루의 시간이 수정 보완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끝이야.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내가 나중에 둘째를 낳을 때 첫 아기 때 잘 못해 줬던 것을 작은 아기 때 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더 이상 둘 안 낳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저는 둘째 생각 있어요." 2 번. "아니에요. 전 하나만 낳을래요." 1 번. "혹시 3 명?" 3명 없어요?
111이에요. 자스미만님. 너무 3명. 나 효성님 너무 좋아 죽겠어. 3명이래. 좋겠다. 3명? 남편이 힘들다용. 김해프라이.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둘째세요, 경아님. 내 남편이랑 이름이 똑같다. 저희 남편 이름도 하경화예요. 그래서 여자로 좀 많이 오해받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계속 출산을 잘하자 하는 이유가 수정 보완이 불가능한 게 출산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출산을 잘해야 되냐고요? 혹시 이 다리가 영상 뻗어 있는 보셨나요? 이거가 엉덩이가 여기가 똥꼬가 땅바닥 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위로 똥꼬가 올려 하늘 있어요. 쪽으로 있어요. 네, 요게 맞아요. 정확한, 요게 정상이에요. 자, 아까 이야기의 움직임과 보셨죠? 네, 혹시 아빠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야기의 움직임과 이야기의 움직임을 봐주세요. 분명히 이야기가 훨씬 더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야기가 훨씬 더 빨리 태어났죠? 그리고 이야기가 목 드는 것을 보면 얘는 목 잘 듭니다. 타 3개월 아기예요. 근데 이야기는 목을 잘 못 듭니다. 이야기도 굉장히 잘 들죠? 얘도 잘 듭니다. 얘도 잘 들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씩 잘 못 들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는 거죠. 이 차이가. 왜 생길까요? 그거를 대표님이나 저나 특히 저는 출산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하고 유추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태교는 거의 동일하지 않나요?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 말고 저는 또 다른 태교하고 있어요. 한번 적어주세요. 전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해요. 뭐 이런 거. 이거 받고 이거 묻고 그 다음 또 다른 거. 딴 거 명상 또 자스민맘님 명상. 자, 명상 받고 또 다른 거. 미술. 댕규마님 미술 뭐 하세요? 난 미술 잘하는 사람 좋던데. 제가 미술을 되게 못하거든요. 뭐 어떤 거 하세요, 미술? 일? 그림? 멋있다. 대박. 요리. 또. 요리하는 사람 진짜 멋있는데. 너무 멋진데요, 요번 팀? 그러니까 태교는 첫째 때문에 색종이 좋고 네, 첫째 잘 키우면 경화님 둘째는 태교 안 하셔도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마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이야기가 받는 자극은 거의 많은 인부들이 대동소이할 거라는 거죠.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만큼하고 누구는 요만큼일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런데 출산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다양해지죠. 그리고 OT 때 들으셨지만 무통을 하나만을 예를 들다고 하더라도 약을 많이 썼느냐 조금 썼느냐 언제 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무통분만 예를 들어 봅시다. 무통분만의 정확한 명칭 경막의 마취입니다. 정확한 용어를 씁시다 우리. 무통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로 들리지만 마취예요. 즉 마취란 말은 애기한테 가나요 안 가나요? 간다 1번 안 간다 2번. 네, 갑니다 당연히. 그러면 마취약이 애기한테 가는데 혹시 수면 내시경 해보신 분 있어요? 수면 내시경 하게 되면 수면 내시경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실 때 운전해서 가라고 하나요?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하나요? 죄송합니다. 네,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나 다 깼는데. 그리고 수면 내시경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그죠? 네, 운전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약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약물들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4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게 되면 아직까지 약이 내 몸에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자, 다시 들어가 봅시다. 그럼 경막에 마취하면 애기한테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애기한테 잔류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특히 초산모 몇 시간 진통한대요? 14시간에서 16시간 진통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잔류 가능성이 있죠. 그럼 아기 움직이나요? 못 움직이나요?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왜 스와들러 강력하게 취소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른손은 좌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왼손은 우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양손이 다 움직인다는 건 이 양쪽 뇌가 다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맞나요? 맞으면 1번, 말이 안 된다 2번.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기가 오른손은 막 움직여요. 근데 왼손은 못 움직여요. 그럼 이 아기의 왼손과 연결된 우뇌는 움직이나요? 못 움직이나요? 움직인다 1번, 못 움직인다 2번. 안 움직이고 있다 2번. 네. 즉 무슨 말이냐면 몸이 움직이는 건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르게 말을 하면 몸이 안 움직이면 뇌는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못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엄마들이 태교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기 뇌 발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손 쓰면 머리 좋아진대더라. 뭐 하면 머리 좋아진대더라.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기가 몸을 못 움직이면 뇌는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입니다. 즉 그 말은 잔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아기가 몸을 못 움직이 당연하죠. 정란님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육아용품이 왜 그런지 알겠죠? 왜 제가 그래서 내가 위로를 해줄 수도 있었다고 근데 사실을 말해 달라 가지고 내가 사실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경방에 마취를 하면 마취약이 애기한테 가고 그럼 애기는 몸을 못 움직입니다. 그 말을 다시 하면 뭐예요? 뇌를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지 말자 이거는 아니에요. 이 영상은 보셨나요? 혹시 OT 때 봤을 것 같은데 봤죠? 봤다 1번, 안 봤다 2번. 안 보신 분도 계시네요. 봅시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안 보셨네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배 위에 올려줬어요. 근데 이 아기의 움직임을 봐주세요. 움직임이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마취를 하게 되면 이 마취약이 아기한테 가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OT 때 왜 애기들 엎어놓으면 캥거루 캐면 막 기어가서 엄마 찌찌 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건 아기 뇌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근데 약물을 쓰게 되면 당연히 이 움직임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될 수 있으면 병원에 늦게 가세요, 늦게 가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늦게 가게 되면 약물을 10번 쓸 거 조금 쓸 거 아니에요. 10번 써야 되는 거 5번 쓰면 그나마 나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약물 사용이 적으면 아기가 몸을 움직일 수가 있고 몸을 움직이게 되면 뭐가 움직여요? 뇌가 움직여요. 그래서 대표님이 그렇게 병원에 늦게 가세요, 늦게 가세요, 늦게 가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야기해 봅시다. 굉장히 잘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아기의 뇌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안 움직이고 있다? 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슬기님 어느 정도 늦게 가야 되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병원에서는 이제 다음 주 이제 화요일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제 5분 간격일 때 오라고 해요. 그 5분 간격이면 5cm 열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권하고 싶은 건 한 3분 간격이면 한 7cm 열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진행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 겁난다 그러면 한 5분 간격일 때 가시면 이건 그냥 가장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만약에 내가 집이 병원이랑 뭐 한 대부분 한 30분 예를 들어 뭐 1시간 이내 거리다. 그러니까 5분 간격이라면 집에서
병원까지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면 5분 간격일 때 가셔도 돼요. 근데 정말 내 집이 병원 바로 옆일 수도 있잖아요. 그 5분 간격일 때 가도 빨라요. 그러면 한 3분? 좀 더 욕심 부리면 2분? 그럼 한 8cm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아기 낳을 때만 이렇게 젠틀버스 하는 병원이 많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지방에서 이제 그 젠틀버스 하는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병원 근처에 여관 잡아 놓고 여관 너무 오랜만이죠. 지금 못 드리지만 저 때만 해도 여관이었습니다. 여관 잡아 놓고 거기서 있다가 병원에 가고 그러신 분도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 보통은 5분 간격, 내 집이랑 병원 거리에 따라서 한 3분이나 2분 이 정도쯤에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걱정되는 건 그거잖아요. 그지? 못 걸어가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집에서 버틸 수 있을까 겁나는데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어느 정도 진통을 좀 견딜 수 있는 방법을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 진통을 누그러뜨리는데 가장 좋은 건 물이에요. 그래서 수중분만은 네. 맞아요. 잤으면 못 걸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진통이 왜 아시는 것처럼 아프고 안 아프고 아프고 안 아프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동안에는 못 걷다가 아프면 또 걸어가고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수중분만은 물에서 낫는 거 아닙니다. 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배 아파.' 집에서 진통이 시작됐죠? 그냥 물을 틀어 놓으세요. 그냥 이 물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소리만 들어도 진통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세면대에 물 틀어서 이렇게 손 담그고 계세요. 그리고 욕조 만약에 있으면 그 욕조에 물 받아 놓고요. 찬방찬방 걸어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집엔 욕조 없어요." 그러면 그 샤워기 있죠, 샤워기. 샤워기로 내 진통이 있는 부위를 대세요. 그럼 진통이 누그러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최대한 이렇게 물을 이용해서 진통을 좀 줄이다가 병원에 최대한 좀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 아기한테 들어갈 수 있는 약물의 사용량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출산은요. 아기 낳는 행위는 신이 하나요? 인간이 하나요? 신이 한다, 인간이 한다. 인간, 또 인간, 또. 다른 의견은 없어요? 출산은 신이 해요. 인간이 할 것 같으면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낳아야지. 지금 제왕절개 하고 싶으신 분 없잖아. 근데 제왕절개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출산은 신이 해요. 즉 그 말은 출산은 내 의도대로 될 수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누구 잘못이다. 엄마 잘못이다, 엄마 잘못 아니다. 아니에요. 제발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제가 또 너무 흥분했죠? 산후조리원에만 갔다 오면 너무 속상해요. 엄마한테 엄마 무슨 출산했어요?" 그러면 네. 저 자연분만했어요. 저 자분했어요. 뭐 저 자출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어떤 분한테 엄마 무슨 출산했어요?" 그러면 저 원래 자연분만 하려고 했는데요. 실패해서 제왕절개했어요." 자, 엄마들께 물어봅시다. 출산의 실패가 뭐예요? 자연분만 못하면 실패예요? 제왕절개하면 그 엄마 모성애 없는 거예요? 참을성 없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왜?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하는 인간이 있으면 놀지 마세요. 엄마 인생에 도움 안 됩니다. 엄마 잘못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애기 안 사랑하고 내 아기한테 좋은 거 주려고 지금 이거 힘든 과정 거치고 지금 7시 반에 여기 수업 들어와서 이거 듣고 설령 이 수업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임신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힘들고 지금 얼마나 그런데 먹는 걸 제대로 드세요? 주무시는 걸 제대로 주무세요? 숨 쉬는 걸 제대로 쉬세요? 그런 엄마가 무슨 제왕절개 하나 했다고 해서
죽을 죄를 지고 무슨 실패, 도대체 왜 그 엄마한테 그런 죄책감을 심어줍니까? 뭘 잘못했다고? 출산은 신이 합니다. 인간이 안 해요. 인간이 할 것 같으면 재앙적의 자체가 없었겠지. 죄책감 제발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 엄마 수술해야 돼요? 자연분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 있어요? 애기 잘못 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저 4kg 찐 엄마 봤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거 알죠? 애기 3.2란 말이에요. 양수 1kg예요. 그럼 4.2죠 벌써. 태반태출 합하면 또 1kg다? 그러면 5.2예요. 이 엄마가 임신으로 인해서 뱃속에 그 늘어난 무게가 5kg란 말이에요. 그럼 몸무게가 5kg가 늘어야지 정상이잖아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럼 1kg 어디 갔냐고 이 엄마. 근데 애는 3.2고. 23kg 어디 갔어요? 아, 저도 20kg 넘게 찐 거 알아요? 몇 킬로가 쪘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저 그 칠 큰일 날 뻔했다. 그 막 이게 쟀는데 20kg가 넘은 거예요. 벌써. 그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무서워서 체중계에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한 달 "아니 제가 재고 알려 드릴게요." 뭐 이러고 큰애 낳을 때 20kg 넘게 쪘었거든요. 그러니까 9월 26 일이니까 여름을 거쳤을 거니까 옷이 얼마나 얇았겠어요. 그런데도 뭐 혹시나 1 그램이라도 줄이려고 귀걸이 빼고 핸드폰 빼고 반지 빼고 다 하고 올라갔는데도 넘어서 어쨌든 20 킬로 넘게 쪘다까지밖에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정확히 몇 킬로 쪘는지는 몰라요. 음. 근데 애는 3.23 인가 25로 태어났거든요. 나도 이 그 15 킬로 넘는 무게. 나 어디를 어떻게 됐냐고. 아우 정말.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이거. 음? 그리고요. 밤 11 시에 엄마가 4cm가 열린 거예요. 이제 왔는데 진통이 있어서. 그래서 '아 이제 밤이고 4cm 열렸고 그래서 이제 아침쯤 내일 오후쯤 되면 애기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전 아침 7시가 됐어요. 8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이제 내진을 했다? 여전히 4cm. 단 1cm도 진행 안 돼. 그래서 이 엄마 그 9시에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무통 맞고 2시간 반인가 3시간 반 만에 애기 바로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우리 아프면 막 몸에 힘을 주잖아요. 자궁경부라는 건 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힘 주면 자궁경부 근육인데 안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엄마도 계속 진통이 있으니까 힘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벌어진 거야. 근데 무통 맞으면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몸에 힘을 쓱 빼니까 뭐예요? 진행이 쫙 돼서 8시간 동안 1cm도 진행 안 된 엄마가 2시간 반인가 3시간 반 만에 이 아기를 낳았다니까요. 그럼 이 엄마는 무통 맞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 엄마한테는 써야 되나요? 안 써야 되나요? 또 한 엄마는 다 수업 들었어요. 이 수업도 듣고 다 했는데 당신은 겁이 많대요. 그래서 도저히 아픈 거 내가 못 견딜 것 같고 오히려 소리 지르고 막 숨 못 쉬어서 아기가 숨 제대로 안 될까 봐 그냥 당신은 무통 맞겠대요. 그래서 오케이 무통 맞읍시다. 그러면 오세요. 했는데 이 엄마 어디서 해 놨게요? 띠링. 이슬도 없었대요. 그래서 예정이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그냥 저녁 때 배가 살살 아프더래요. 그래서 '아 이게 이슬이 없으니까 아 이게 가진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빠랑 뭐 산책하고 저녁 먹고 뭐 이래서 왔다 갔다 하다는데 이제 아빠는 밤 됐으니까 자고 이제 엄마도 계속 아프니까 왔다 뒤척뒤척 하다가 한 1-2 시쯤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니까 이제 남편이 놀라서 깬 거야. 근데 아내가 막 아파하니까 "자기야 빨리빨리 가자." 하고서는 가려고 하는데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구급차 불러서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오는 중에 나은 거예요. 무통 맞겠다고 한 엄마가. 그래서 그러면 애기
엄마가 안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구급대장님이. 왜 엄마가 안지? 했더니 아,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러면 구급대장님은 애기 받아본 경험 있대요? 아니요,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거 지금 인간이 하는 거야, 이거를 지금? 응? 이거 보고 이게 인간이 한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1번, 안 나온다 2번. 그래. 그러니까 출산은 신이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출산은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무슨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엄마가 열심히 운동하고 뭐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연분만 한다? 몰라요. 정말 운동 안 하고 뭐 정말 예를 들어 극단의 예를 들어 뭐 임신기간 동안 한 40kg 찌고 운동 절대 안 하고 애는 한 5kg 되고 이래도 자연분만할 수 있다고요. 출산은 신이 합니다. 제발 죄책감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기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내 아기한테 뭘 더 해줘야 되나요? 왜 엄마가 비난을 받아야 되죠?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엄마가 진통하다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 키우다 보면 여름에 모기한테 물리겠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그랬다는 거죠. 예, 모기가 양 냄새를 좋아한다는데 네가 수술하는 바람에 아기가 모기한테 물리는 거 아니니? 아, 임부제 욕하면 안 되지. 욕할 뻔했다. 이 에이, 뭐 설령 그렇다고 칩시다. 뭐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뭐 문제 될 거 있나요? 아기가 모기한테 물려서 그걸 꼭 그 얘기를 그 엄마한테 해야 되나요? 그 엄마는 속이 좋을까요? 그 엄마라고 수술 수술보다 자연분만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수술을 했겠냐고요. 설령 저는 원래 수술할래요. 겁 많아서 수술하려 했은들 무슨 잘못인데요, 도대체? 정말 어? 시어머니랑 놀지 마. 놀지 맙시다. 자연분만 예정이 지나서 네, 맞아요.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제왕절개가 안 좋고 자연분만이 좋고 이렇게 단정 내릴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아마 정란님 큰아이 수술했었으면 둘째도 수술할 확률이 대부분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V백 아닌 다음에는 수술하자고 해서 아직까지 뭐 9월이네요, 예정일이. 그럼 조금 시간 남아 있으니까 지금 그건 고민하지 맙시다. 그냥 조금 더 있다가 하거나 그럽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변수가 많다는 거. 그리고 엄마 잘못은 없다는 거. 대신에 내가 운동을 하면 출산을 자연분만을 할 수 있나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내가 운동했다고 해서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출산을 잘할 확률은 높겠죠. 설령 제왕절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복은 빠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설령 제왕절개가 확정이라고 하더라도 임신기 때 운동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운동은. 응? 그러니까 출산은 내 의도대로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신한테 맡기시라고요. 그냥 당신이 의도한 바가 있겠죠. 그냥 그거에 따를게요. 그냥 당신은 당신 일 하고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게요. 이걸 하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네, 캥거루 케어예요. 자, 아까 이 아기 보셨죠? 얘 약물을 썼거나 또는 뭐 떨어뜨렸거나 이러면
아기가 이렇게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엄마 배 위에 10시간 동안 계속 둔 거예요. 이 뭐니? 아, 10시간 동안 계속 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제서야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움직였다는 건 뭐가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뇌가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다? 캥거루 케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약물을 쓸 수도 있고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내 의지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설령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이 분명히 뇌는 덜 움직일 거예요. 그럼 나의 목표는 이 아기가 빨리 뇌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캥거루 케어. 센트베스 병원은 캥거루 케어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시라고요. 이해됐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합시다. 나머지는 신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캥거루 케어 할 때, 그러니까 아빠가 캥거루 케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캥거루 케어 길면 길수록 좋은데 이건 병원에 따라서 다르고, 네, 자스민 맘님 몇 분이나 하게 해주시나요? 그거는 다니시는 병원에 문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길면 길수록 좋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병원이랑 의사진이랑 상의해 보시고, 그리고 아기 상태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만약에 아기 상태가 괜찮다 그러면 뭐 짧으면 30분, 길게는 1시간도 갈 수 있고요. 출산해서 질문 하나만 합시다. 출산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뭘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출산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 아기 낳는 행위에서. 아기를 낳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기 낳는 것 그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 엄마와 아기의 생명이에요. 이 이상 우선 가는 순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금 애 숨 못 쉬어요? 그럼 얘 숨쉬게 하는 게 먼저예요? 캥거루 케어하는 게 먼저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캥거루 케어 못했다고 해서 엄마 잘못 있다 없다? 잘못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책감은 가지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우선순위는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그래서 어쨌든 이 아기 생명을 살린 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주시라고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만약에 아빠가 캥거루 케어 했다 그러면 아빠한테는 약간의 변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감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중에서 기억과 생명을 담당하는 감각은 후각이에요. 우리 음식 상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캥거루 케어 했습니다. 봅시다. 멋지죠? 아빠가 캥거루 케어를 했어요. 그때 아빠가 얼굴에 스킨을 발랐습니다. 그럼 애기가 아빠의 스킨 냄새를 맡겠죠. 애기 입장에서는 아빠 품에 안겨 있는 거는 좋은 경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 스킨 냄새 났을 때 되게 좋았는데 같이 결부됩니다. 이제 퇴실해서 집에 왔어요. 아빠가 퇴근해서 왔습니다. 아가야, 아빠 왔어! 하고 안을 내면 이 아빠는 스킨을 바른다, 스킨을 안 바른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캥거루 케어 했는데 아빠가 스킨을 안 바른 상태예요. 그러면 스킨을 바른다, 안 바른다? 안 바른다. 맞아요. 그러니까 바르고 안 바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기가 내 아빠한테서 처음 맡았던 냄새가 계속 나면 돼요. 아기들이 아빠한테 갔을 때 왜 우냐면 냄새가 나서 그래요. 아니, 안 씻은 거 말고. 후각이 제일 먼저 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인지 못하지만 뭐 밖에 점심 때 먹었던 찌개 냄새, 사무실에 뭐 향수 냄새, 담배 냄새, 길거리에 뭐 닭꼬치 냄새, 이게 다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뭐 코로나 사태에는 이 손발 씻어야 되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그 겨울 같은 데 그냥 이것만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냄새는 다 묻어 있거든요. 그럼 냄새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아팠어." 하고 아기를 확 안아 버리면 얘는 생판 처음 맡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엥." 하고 울어버려요. 그래서 아빠는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그렇지. 샤워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묻은 냄새를 싹 다 없애. 그리고 스킨 바른 아빠는 스킨 바르고 애기 안고, 아무것도 안 바른 아빠는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른 거 하고 애기 안고. 그러면 애기가 아빠한테 가도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샤워부터 싹 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엄마, 아빠, 애기 셋이 다 같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엄마분들, 애 로션 비싸다고 아빠 못 쓰게 할래요? 쓰게 할래요? 쓰게 한다 1번, 못 쓰게 한다 2번. 왜? 한방만님 왜 못 쓰게 하려고요? 뭐야 왜? 야, 왜요? 조아미만님 왜 못 쓰게 할 아 진짜? 너무 장난 그래 쓰게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캥거루 케어 하게 되면 아빠는 제일 먼저 하실 게 그러니까 퇴실하고 나서 샤워부터 하시는 그래서 밖에 묻은 냄새를 다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게 하자 좀. 아 참말로. 그러면 캥거루 케어 말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또 뭐가 있을까? 캥거루 케어는 언제까지 해 주냐고요? 애가 원하는 때까지요. 그래서 캥거루 케어는 꼭 이렇게 태어난 날만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집에 가서도 쭉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캥거루 케어는 엄마만 하나요? 아빠만 하나요?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해도 되나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하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애기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해도 돼요. 그래서 캥거루 케어는 꼭 태어난 그날만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해 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캥거루 케어할 때 주의하실 점은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하려고 그랬죠, 지금.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요. 네. 누워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안고 있다가 떨어뜨려요. 지금 이제 출석하신 분들 체크해 보려고 제가 지금 사진 잠깐 찍고 있습니다. 네. 누워서 해 주세요. 네. 옷 입고 있어도 돼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엄마가 그러니까 둘 다 옷을 입거나 두 분 다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만 입고 한 명이 벗으면 옷을 벗은 쪽의 체온을 뺏겨요. 그래서 뭐 두 분 다 옷을 입어도 되고 두 분 다 옷을 벗어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있게 되면 이게 1-2분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졸립다? 특히 아빠분들 퇴근해서 타고 오면 졸려서 이거 하다가 이렇게 퍽 하고 애기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소파, 의자 뭐 이런 데 말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해 주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네. 혹시 뭐 또 캥거루 케어 그 캥거루 케어 가는 팁 하나만 드릴게요. 어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어쨌든 자연분만보다는 쪼끔 더 위험 요소는 아니죠.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캥거루 케어를 못할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그죠? 자연분만에 비해서. 그래서 물론 병원에 따라서 제왕절개를 해도 캥거루 케어를 해 주는 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애기 상황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거 얘기 안 했다. 큰일 날 뻔했다. 자, 캥거루 케어 관한 팁 2가지 알려드릴게요. 캥거루 케어를 애기 태어난 날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엄마 잘못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내가 오늘 애기를 낳았어요. 근데 내가 오늘 캥거루 케어를 못했어. 그러면 놓친 날짜의 2배.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애기를 낳았으면 내일하고 모레 캥거루 케어를 해 주세요. 그러면
태어난 날 캥거루 케어인가랑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한 달까지는 내가 놓친 날짜의 2배만 해주시면 돼요. 하루 놓치면 이틀, 이틀 놓쳤으면 나흘, 사흘 놓쳤으면 엿새, 이렇게. 그런데 한 달이 지나버리죠. 그러면 놓친 날짜에 몇 배게요? 몇 배일 것 같아요? 네. 10배. 그러니까 1년 놓치면 몇 년 해야 돼요? 10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이내에는 내가 놓친 날짜에 2배만 해주시면 첫날 캥거루 케어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캥거루 못했다고 제가 하지 말, 할 수 있는 거 하라니까. 할 수 있는 거. 이해되나요? 이건 할 수 있잖아. 첫날 놓쳤어도. 그잖아요. 엄마가 안 해도 된다니까 아빠가 해도 되고 할머니가 해도 되고 이모가 해도 되고 고모가 해도 되고 간호사 해도 되고 아무도 상관없어요. 그냥 얘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해도 돼. 그래서 놓친 날짜 2배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한 달 지나면 10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캥거루 케어 많이 해주시고요. 두 번째, 제왕절개인 경우에는 당연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연분만의 좋은 점은 어쨌든 아기가 태어나면서 이 피부 감각을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질이 계속 아기를 이렇게 조여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여주게 되죠. 그 피부를 드러난 뇌라고 표현하는 거 알죠? 그 피부를 드러난 뇌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손 쓰면 머리 좋아진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분만인 경우에는 열 몇 시간 동안 계속 피부 감각 자극을 받으니까 이 아기의 뇌가 계속 자극을 받을 거예요. 근데 제왕절개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을 못 넘겨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연분만에 비해서는 이 시간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왕절개를 했다 그러면 태어나서 이런 압박감을 많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캥거루 케어 할 때도 만약에 내가 자연분만 했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내가 제왕절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꽉 안아주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내가 마사지를 내가 자연분만 했어요. 이렇게 그냥 쓸어줄 거예요. 내가 제왕절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라고요. 그래서 출산 때 못했던 이 피부 압박을 태어나서 많이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제왕절개 했다. 그러면 아기띠도 헐렁헐렁헐렁한 거 한다. 좀 타이트한 거 한다. 욕조도 좁은 게 좋다. 넓은 게 좋다. 그러시면 돼요. 네, 좁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캥거루 케어 할 때도요. 그냥 팁 하나를 드리자면 그냥 나 보이죠? 그냥 이렇게 내 배 위에 올려놓잖아요. 이거 말고 이렇게 옷 속에 요렇게 옷 있죠? 요렇게 되게끔. 뭔지 알겠어요? 옷 속에. 그러니까 제왕절개 많이 했다 그러면 그냥 피부보단 이렇게 옷 속에 넣으면 좀 더 타이트하게 조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는 캥거루 케어 하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도 떨어뜨릴 확률은 좀 적기는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타이트한 좀 조이는 습한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옷 속에 넣어서 하는 것도 캥거루 케어의 팁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캥거루 케어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캥거루 케어는 어쨌든 태어난 순간부터 할 수 있으면 한다. 만약에 놓쳤으면 한 달 이내에는 놓친 날짜 2배, 한 달 지나면 10배.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한다. 만약에 내가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이런 피부 감각이 적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이 피부 감각 자극을 엄청 많이 준다. 이거를 해주시면 되세요. 시간 다 됐다. 어떡하지?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이거를 할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캥거루 케어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뭐 호흡이라든가 아빠가 뭘 해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호흡하는 거, 명상하는 거,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나머지 수업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는 2시간 연강으로 하니까
미리 듣고자 하시는 분은 일요일에 오시면 되시고요. 일요일은 뭐 시간 안 돼요 그러시면 다음 주 화요일에 수업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출산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질문. 질문 없나요? 허리가 그 효성한방님 원래 안 좋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임신하고 나서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게 조금 달라요. 원래 조금 안 좋았어요. 단순히 허리가 안 좋다고 해서 뭐 자분을 못 하거나 그럴 확률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통이 허리로 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엄마가 좀 힘들 수는 있기는 하지만 허리가 반드시 안 좋다고 해서 자분을 못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 워낙 근육 자체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상대적으로 좀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 놓으면 자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부한테 중요한 근육은 거의 허벅지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탄탄하면 설령 허리가 조금 약해도 이 허벅지가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반 저 뒤딱 뻣뻣합니다. 경환이 거 먼저 할게요. 둘째는 몇 분 간격일 때요? 그래요. 둘째는 경환님은 정말 한 5분 간격일 때 가도 늦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경환님은 우선 5분 간격일 때 간다 갑시다. 병원까지 얼마 정도 걸려요? 시간이 경환님? 집에서 병원까지? 그래서 한 2시간 이내다 그러면 한 5분 간격일 때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1시간 이내다 그러면 한 4분, 3분? 아마 경환님은 굉장히 진행은 빨리 될 거예요. 송이님, 저 뒤딱 뻣뻣합니다. 전 이 다리 벌리는 거 90도도 안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뻣뻣한데요. 제 자랑 하자면 저는 병원 가자마자 바로 애 낳답니다. 네, 10cm 달렸더라 가지고 바로 애 낳았어요. 네, 요가 도움 됩니다. 저는 대신에 뻣뻣한 대신에 근육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뻣뻣함을 근육량으로 저는 대체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반이 뻣뻣하더라도 자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계속 운동하시면서 유연성을 키워주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자차로 15분에서 20분? 그러면 5분 간격일 때도 좀 빠를 것 같은데요? 한 3분이나 4분 간격일 때 갑시다. 경환님. 천천히 갑시다. 집에서 나을까? 전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셋째를 임신하면 전 집에서 나을 거예요. 병원 안 갈 것 같아. 네. 효성님 5월 26일 효성님. 네,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음, 네, 아픔 가늠 안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느껴보기 전에는 저도 정말 심할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은 하지 말고요. 그때 가서 합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통하는 게 나빠요? 안 나빠요. 아까 그 엄마처럼 밤 11시에 왔는 그 엄마는 무통 맞는 거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도움 되죠. 근데 만약에 구급차 타고 온 엄마가 만약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원에서 무통 났다. 그럼 그 엄마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서 누군가 지켜보면서 엄마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합시다. 이게 좀 안 되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좋은 말 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병원에 그런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왜? 의료진이 내 옆에 없기 때문에. 근데 자출하게 되면 조산사분이 계시고 효성은 둘라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보면서 엄마 지금은 이 상태니까 좀 더 이걸 해봅시다. 저걸 해봅시다. 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번 무통을 맞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끝. 그때 가서 선택해요. 지금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아 그러면 나도 그래도 수업 듣다 보니까 그래도 보통 좀 덜 맞는 게 좋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내가 옆에서 좀 도움 받을 사람이 없을까? 근데 효성은 둘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둘러분한테 도움을 받으면 좀 무통을 좀 덜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걱정 5월 26 일이구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둘 다 해요? 효성님? 5월 26 일? 내가 그 날짜를 못 봤네. 그거는 정말 당일이 돼 봐야지 알 수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봅시다. 육아가 도움이 됐나요? 네. 도움됩니다. 네. 무통 안 먹고 즐겁게 자본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생리통과 아기 낳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나요? 뭐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생리통이 심하면 그럴지 아니면 그런데 아기 낳으면 심한 생리통이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생리통이 심하셨으면 아기 낳고 나서는 아마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신이 그렇게 좀 뭐 하나 주면 뭐 하나 뺏고 이런 것 같아요. 은정님 2시간? 둘째는 30분? 화이팅. 네, 성희님 필라테스 열심히 다니시면 반갑습니다. 운동하고 싶은데 언제 하면 되나요? 유미나님 무슨 말이죠? 운동하고 싶은데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가 무슨 말이에요? 배가 뭉쳤어요. 네. 셋째는 정말 더 네. 부부 체조 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어 그 그러니까 체조가 지금부터 해도 되는 체조가 있고 38주 지나서 해야 되는 체조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아니요. 됩니다. 미나님 혹시 뭐 조상기가 있어요? 또는 뭐 전치 태반이에요? 뭐 자궁경부가 짧아요? 뭐 이런 의료진의 설명을 들은 게 있나요? 없으면 하세요. 혹시 지금 입덧 심해요? 아직까지 입덧 있을 시기거든요. 19주 차면. 미나님? 입덧은요? 많이 심해요? 아니면 그냥 좀 견딜 만한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그냥 쉬시는 게 낫고요. 대부분 한 20주 좀 넘어가면 이제 입덧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럼 차라리 엄마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견딜만 하면 운동하시는 거는 적극 추천입니다. 19주 차면 운동하셔도 돼요. 또 다른 질문 궁금하신 점. 네, 34주 차 이틀째시고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특히 허벅지 운동. 네. 그래서 어 뭐지? 균형 운동 말고 불균형 운동 있죠. 그러니까 평지를 이렇게 걷는 건 균형이잖아요. 몸이. 계단.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불균형한 운동 계단, 런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이해됐어요? 그거 해 주세요. 그거 출산에 도움이 돼요. 많이 해 주세요. 혹시 주변에 바닷가 있나요? 네. 힘들죠. 점점 후기로 갈수록 힘들고 애는 점점 커지고. 근데 힘들어도 하셔야 되고요. 미안해요. 운동하라는 말밖에 내가 못해서 정말 미안한데요. 네. 운동밖엔 진짜 답이 없고요. 특히 임신 후기 8개월 이상이신 분들은 더 하셔야 돼요. 16주 차 바다 있어요? 네. 그러면 모래사장 걸어 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모래사장 걷는 거 되게 좋아요. 모래사장 걸어 주세요. 네, 기원님 16주 차인데 역시 기원님도 뭐 조산기 전치태반 뭐 자궁경부가 짧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 계세요. 이런 말씀 안 들으시고 입덧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아까와 똑같이 운동하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네, 운동해 주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숲 같은 데 걷는 거 좋아요. 그냥 이렇게 대로변 뭐 아스팔트 뭐 이것보다는 숲, 뭐 공원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좀 많이 걸어 주세요. 네, 기원님 운동해 주십시오.
또 궁금하신 점? 없어요? 네, 그러면 오늘 1부 네. 미나님? 정말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게 걸어서 그런 건지 다른 요인이 있었는데 걷는 걸로 얘가 촉발이 된 건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스퀴드? 스퀴드가 뭐죠? 스쿼팅 말하는 거예요? 스퀴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뭐지? 아, 스쿼팅. 네, 좋아요. 허벅지. 그래서 미나님 그거는 물론 뭐 친구한테 물어보기는 좀 그렇겠지만 걸었다고 해서 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상관관계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많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숨차서 못 걸으시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합시다. 우리. 또 궁금하신 점 없나요? 네, 그러면 출산 1부 수업은 이제 오늘로 마치고요. 일요일 또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